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매우 민감하고 앞으로의 국제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 자위대 전체 최고 지휘관을 지냈던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망료장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자산 동결, 중국 입국 전면 금지, 그리고 중국 내 모든 거래와 협력 활동 차단. 이 조치는 즉각 발효됐습니다. 중국이 전직 일본군 수뇌부 인사를 이렇게 공개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월 1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망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중국이 절대적인 외교 원칙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합의한 미일 4대 정치 문서의 정신까지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사키 전 망료장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했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침해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내려진 조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와사키 전 통합망료장이 중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또한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내 기업이나 기관과의 모든 거래, 협력, 사업 참여 역시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즉각 시행됐습니다. 즉, 상징적인 경고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압박 조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전직 자위대 최고 지휘관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제재한 걸까요? 핵심은 대만입니다.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망료장은 올해 3월 자위대 간부 출신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대만 행정원의 정무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정무고문은 대만의 내각에 해당하는 행정원의 정책을 자문하고 전략 방향을 조언하는 상당히 민감한 직책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민간 교류나 학술적 조언이 아니라 대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단순한 개인 활동이 아닙니다. 전직 일본 자위대 최고 지휘관이 대만 정부 핵심 자문 라인에 들어갔다.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만은 중국에게 있어 외교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 외교의 출발점이자 절대선입니다. 이 원칙을 건드리는 순간 중국은 외교적 항의 수준을 넘어서 제재 압박 보복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원칙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와사키 전 망료장 개인에 대한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제재가 발표된 시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의 조치는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중국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중국은 이 발언을 사실상의 대만 문제 개입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긴장은 눈에 띄게 높아졌고 이번 제재 조치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 정부 인사가 아닌 전직 자위대 최고지휘관을 직접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일본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대만 문제에 선을 넘지 말라. 군 출신 인사의 행동도 결코 개인 차원으로 보지 않겠다. 즉, 일본 전체를 향한 경고 성격이 강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압박 전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에서 미일 4대 정치 문서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뿐 아니라 미국까지 의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만 문제는 이미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얽힌 동아시아 최대의 지정학적 뇌관입니다. 중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미국과 일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의 레드라인은 명확하다.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중일 관계는 당분간 더 냉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를 과도한 외교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도 강경한 대외 기조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내부에서는 대만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은 정권의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은 정치적으로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점점 강화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포위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사키 전 막료장의 대만 정무 고문 임명은 중국에게 상징적인 도발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제재는 앞으로 대만과 협력하려는 외국군 출신 인사들에게도 강한 경고가 됩니다. 중국을 무시한 선택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지금 동아시아는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외교적 긴장과 전략적 계산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성이 울리지 않아도 외교 문장 하나, 인사 임명 하나, 제재 발표 하나가 전쟁만큼 무거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번 중국의 제재 조치는 그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전직 일본 자위대 최고지휘관인 이와사키 시게루 전 통합막료장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국 불허라는 강력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만 독립 세력과의 결탁,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그리고 중국 주권 침해라는 중국의 판단 때문입니다. 이 조치는 개인을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본과 미국을 향한 정치적 외교적 메시지이며 동아시아 질서 전반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입장 표명입니다. 앞으로 대만을 둘러싼 외교와 안보 문제는 더욱 민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훗날 큰 흐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일본 자위대전 최고지휘관을
제재한 배경과 의미를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국제 정세를 과장 없이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